이제 등기 추정력입니다. 물론 이 등기 추정력은 본등기 추정력이고 가등기는 추정력 자체도 없습니다. 뒤에 바로 나옵니다만은 등기 추정력은요, 그럴 것이다, 아마도 그럴 거야, 그런 뜻이 되겠고요. 꼭 그렇다, 그런 보장은 없죠. 등기가 존재하면요, 그에 부합하는 실체가 있는 것으로 일단 추정됩니다. 그러니까 추정이 되기 때문에 추정력을 인정하지 않는 상대가 뒤집어야 돼요. 일단은 내 앞으로 내 등기가 되어 있으면 내가 소유권이 있는 것으로, 내가 저당권이 있는 것으로 추정되거든요. 너 소유권 없어, 저당권 없어, 그 친구가 뒤집어야 돼. 추정력은 엎을 수 있죠. 뒤집을 수 있는데 어렵습니다. 자,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이러한 등기 추정력은 어디서 인정된다고요? 본등기에 인정되고 가등기는 추정력 자체도 없습니다. 추정력의 물적 범위, 물, 토지, 건물, 이건 간단해요. 밑에 읽을 필요도 없고요. 등기가 되어 있죠. 그러면 절차도 적법하겠지, 권리도 적법하겠지, 원인도 적법이다 추정됩니다. 추정되기 때문에 절차가 가짜야, 권리가 없어, 원인이 없어라는 사람이 뒤집어야 돼요. 자, 등기 추정력은 강력한 추정력이기 때문에 번복이 어렵습니다. 쉽지 않아요. 비슷한 판례를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중요한 판례죠. 중요 유사 판례를 보시겠습니다. 소유권 이전 등기 되어 있어요. 이전 등기는 공동신청이거든요. 뒤에 그림 해놨습니다만은 소유권 이전 등기가 맞춰져 있다면 그 명의자, 예컨대 매수인은 제3자에 대해서뿐만 아니라 전소유자, 매도인에 대해서도 적법한 소유권자로 추정이 됩니다. 이유는 이전 등기는 공동신청이므로 추정력이 강력해서 그렇습니다.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되어 있다면 현재 명의자는 제3자뿐만 아니라 전소유자, 예컨대 매매 같은 경우는 매도인에 대해서도 적법한 등기 원인으로 취득이 추정된다. 판례는 그런 말이 안 나왔지만 이유는 이전 등기는 공동신청이기 때문에 추정력이 강력합니다. 이에 반해서 보존 등기는 좀 다르죠. 단독 신청이잖아요. 건물 지은 사람 혼자 신청하죠. 그래서 위조 염려가 크기 때문에 보존 등기 경우는 경우가 약간 다릅니다. 자, 이전 등기 추정력은 강력하죠. 갑이라는 사람이 을에게 땅을 매매하고 을 앞으로 등기됐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갑이라는 사람이 매매를 부정합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누구에게 소유권이 있음이 을에게 있음이 추정되죠. 왜냐하면 이전 등기는 공동신청이기 때문에 위조음료가 찍어요. 따라서 갑이라는 사람이 소유권을 도로 찾아오고 싶으면 어떻게 을에게 자기가 매도하지 않았다는 것을 입증해야 되지, 그렇지 않으면 을이 소유자가 됩니다. 외우실 때는 이전 등기는 공동신청이므로 추정력이 강력하다. 따라서 갑이 매도하고 이전 등기 해주고 나서 매매 사실을 부정한다 하더라도 을의 소유권이 추정되니까 갑이라는 사람이 소유권을 찾아오려면 자기가 매매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에 반해서 보존 등기는 이 경우와는 좀 다릅니다. 보존 등기는 단독 신청하죠. 따라서 이전 등기보다는 추정력이 약합니다. 보존 등기가 되어 있으면 일단은 그 보존 등기 명의자에게 소유권이 있음이 추정이 됩니다. 그런데 그 보존 등기 명의자가 보존 등기 하기 전에 소유자, 다시 말해서 신축자로부터 부동산을 매수라고 주장하고 전소유자, 신축자는 매도를 부정해버리면 추정력이 깨집니다. 그런데 갑이 건물 지어서 자기가 보존 등기 하지 않냐고 을 앞으로 팔았습니다. 근데 건물의 신축 소유권 취득 언제로 하겠습니까? 보존 등기 시 아니죠. 기둥, 지붕, 주벽이잖아요. 그래서 갑이라는 사람이 기둥, 지붕, 주벽을 갖추고 건물 신축한 이후에 을에게 매도했습니다. 을이 보존 등기 받았어요. 근데 둘이 분쟁이 벌어져가지고 갑이 매도하지 않았다, 을이 매수했다 주장하면 오히려 누구에게? 갑에게 소유권이 있음이 추정된다. 따라서 이 경우는 을이라는 처음에 보존 등기 받은 매수인이 자기가 매매 계약을 거쳐서 대금 지급하고 소유권을 넘겨받은 사실을 하나하나 입증하지 못하면 소유권 누구에게? 도로 갑에게 돌아간다. 그런 얘기 되겠고요. 자, 그림을 통해서 또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보존 등기 추정력, 무슨 신청? 단독 신청. 갑이 건물 신청한 사람이죠. 무엇 갖춤이 된다고? 기둥, 지붕, 주벽. 갑이라는 사람이 건물 지어가지고 을에게 팔았습니다. 을 앞으로 보존 등기 해줬어요. 근데 이후에 갑과 을 간에 분쟁이 벌어져가지고요. 갑이 안 팔았대요. 을은 샀대요. 그러나 얼핏 생각하면 등기 추정력 때문에 을이 소유자로 될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 왜냐하면 보존 등기는 단독 신청이므로 오히려 누구에게? 갑에게 소유권이 있음이 추정된다. 따라서 을 쪽에서
매수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면 소유권 도로 갑에게 돌아간다. 최종적으로 정리해드리면 이전 등기는 공동신청이므로 추정력이 강력하고 따라서 매도인이 매매 사실을 부정해도 이전 등기 받은 의리 소유자로 추정되지만 보존 등기 경우는 단독신청이므로 추정력이 약하다. 따라서 신축자가 양도 사실을 부정해버리면 보존 등기 명의자 의리 아니라 신축자 갑에게 소유권이 있음이 추정된다. 그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어요. 자, 3번 판례도 중요한 판례이고 2019년 시험에 나왔죠. 매수인 등기 청구권이죠. 채권이죠. 매수인이 매도인에 등기해달라. 이런 권리는 매도인과의 계약관계나 신뢰관계로 인하여 채무자인 매도인 등기 없이는 제3자 영도할 수 없습니다. 매수인과 매도인 간에 계약하고 매수인이 내 앞으로 등기해달라. 이것은 매도인과 매수인 간에 신뢰가 기초된 채권이기 때문에 함부로 양도할 수 없어요. 채권은 함부로 양도할 수 없거든요. 이에 반해서 점유취득시 아직 안 배웠습니다. 남의 땅을 20년 전면 자는 내 앞으로 이전 등기 청구할 수 있는데 이것은 어떤 신뢰관계 있는 게 아니야. 따라서 점유취득 시의 완성을 위한 등기조건은 계약이 아니라 법률 규정에 따라서 발생한 것이기 때문에 자, 동의 없이도 누구의 동의 없이도 원래의 땅 주인의 동의 없이도 양도할 수 있다. 중요한 발이 되겠죠. 일반적인 등기조건은 매도인의 동의 없이는 남에게 양도하지 못하지만 그러나 점유취득 시효로 인한 등기조건은 신뢰관계가 기초가 되는 것이 아니라 법률 규정에 따라서 인정되기 때문에 점유취득 시효를 완성한 점유자는 이전 등기 정권을 땅 주인의 허락 없이도 양도할 수 있다. 그런 얘기가 되겠고요. 아주 중요한 판례이고 요 3번 판례는 2019년 시험에 나왔습니다. 판례는 한 번 나오면 또 나오죠. 주의 깊게 보시기 바라고요. 자, 등기 추정력의 인적 범위를 보시겠습니다. 인, 아까 물적 범위 뭐라고 했죠? 토지 건물, 인은 사람, 그러니까 매도인 매수인이라고 보시면 돼요. 등기 추정력은요, 등기 명의자와 제3자도 원용 추정할 수 있습니다. 홍길동 앞으로 되어 있는 등기는 홍길동뿐만 아니라 제3자도 주장할 수 있고 또 홍길동에게 득이 되든 해가 되든 주장 가능합니다. 점유 추정력과 동일한데 추정력은 명의자와 제3자도 원용 주장할 수 있고 이익과 불이익 모두를 위해서도 주장이 가능합니다. 특히 아까 이전 등기는 공동신청 추정력이 강하기 때문에 물권 변동의 당사자 간, 다시 말해 이전 등기 당사자 간에도 추정력이 인정이 됩니다. 갑이라는 사람이 을에게 땅을 팔고 을이 매수했다면 을 앞으로 된 이전 등기는 강력한 추정력이 있기 때문에 을은 갑에 대해서 내 땅이다, 내 건물이다 주장할 수 있어 없어야 있다. 그런 얘기 되겠고요. 여기는 무슨 뜻이 숨어 있을까요? 이전 등기는 공동신청이므로 추정력이 강하다. 그 뜻이 숨어 있습니다. 자, 원용한다, 도울원자이고 원용, 응원단. 나중에 동시양변권에서도 많이 나오는데 원용이라는 말은 주장한다는 말과 같습니다. 우리가 예전에 배운 적 있죠? 표현대리의 상대방이 주장할 때만 인정된다 배웠잖아요. 그때도 원용, 주장 같은 말이 되고요. 자, 점유 적법 추정은 아직 안 배웠지만요. 점유권을 바로 배울 거거든요. 점유는 평운, 공연, 자주, 적법, 계속 선의가 추정되고 무과실은 추정되지 않는데 특히 등기 관련해서는 점유는 적법 추정은 동산만 되고 부동산은 적법 추정이 되지 않습니다. 점유적법은 동산의 하나는 개념이고 부동산은 되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예, 점유적법은 아직 안 배웠습니다. 200조인데 점유적법은 오로지 동산에만 적용되고 부동산은 쓰지 않는다는 거. 그리고 채권자가 부동산을 담보로 취득하기 위해서 지급한 등기 비용도 누가 부담한다고? 채권자 부담. 중요한 판례 이것도요. 요즘 갑질한다고 해서 은행에 내가 돈을 빌려가면요. 은행이 저당권자고 내가 채무자죠. 근데 이 경우는 원래 저당권자 중에서 담보 확보를 위해서 하는 것이 저당 비용이기 때문에 원래는 저당권자인 은행이 부담하지만요. 갑질할 때는 채무자 부담하거든요. 그러나 법이론상 저당권 설정 비용 등은 은행인 채권자, 즉 저당권자 부담이 맞다. 중요한 판례가 되겠고요. 자, 좀 쉬었다 하겠습니다.